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입니다. 국내 성인의 약 40%가 비듬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흔한 것이 두피 비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일 머리를 감는데 왜 나는 비듬이 생길까? 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비듬으로 중학생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샴푸를 시작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야공 제품까지 두루두루 다 사용해 봤는데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비듬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을 위해 비듬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듬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비듬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피지선이 발달하면서 피지가 과다 분비될 때 불규칙한 호르몬 분비, 과다한 두피세포의 증식이 될 수 있는데요. 피지선이 발달하는 성장기 아이들 두피가 유독 기름지고 비듬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 다이어트, 환절기의 건조한 공기에 미세먼지 등이 두피 모공을 막았을 때 곰팡이균의 과다 증식으로 비듬이 생겨납니다. 머리를 안 감으면 생기는 게 비듬이지 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돌고 돌았던 것 같은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듬의 원인은 참 다양하답니다. 또한 비듬에도 건성비듬과 지성비듬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건성비듬은 두피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각질이 탈락해 생기는 비듬으로 입자가 곱고 하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 반면 지성비듬은 두피에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비듬 조각이 누런색을 띠고 조각이 크며 끈적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지성비듬은 비듬과 균이 두피의 모공을 막아 피지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두피의 피지가 공기와 만나 산화되고 불쾌한 악취가 나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무엇보다 두피에 생기는 잦은 염증은 두피를 점점 더 민감하게 만들어 사소한 자극에도 지루성 두피염, 모낭염 등 다양한 두피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조기 탈모 위험을 높일 수 있죠. 그럼 이 불편하고 보기 싫은 비듬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머리를 감으면서 두피 마사지하기. 두피는 하루에 한 번, 되도록 저녁에 머리를 감아 두피의 모발에 축적된 노폐물, 비듬 곰팡이균과 피지를 씻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머리를 감는다고 해서 비듬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 이상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가 건조해져 오히려 비듬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샴푸할 때 손가락으로 두피 마사지를 하면 각질 제거와 함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머리를 말릴 때에도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두피에 축축함이 남아있지 않도록 드라이기의 미지근한 바람을 이용해 두피를 말려주어야 하며, 두피가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머리를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2번 야경 샴푸 사용하기. 한국 존슨앤드존슨이 닐슨 리서치와 함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듬관리법에 관해선 가장 많은 수인 53.8%가 마트에서 판매하는 비듬방지용 두피 샴푸를 사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중앙대학교 병원 김범준 교수는 약국에서 구입하는 전문 약용 샴푸가 아닌 일반 샴푸로는 비듬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듬 치료를 기대한다면 비듬 원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진균 약용 샴푸를 3-4일 간격으로 일주일에 2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약용 샴푸로는 다들 알고 계시는 니조랄이 있죠. 니조랄의 성분인 케토코나졸은 72시간 동안 비듬 원인균을 지속적으로 억제해 비듬 곰팡이의 수치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듬 전문 치료 약용 샴푸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비듬을 치료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두피 산도와 같은 약산성 샴푸로 샴푸를 해주시고 3-4일에 한 번씩 약용 샴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사용할 때 거품을 충분히 내면서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감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트리트먼트 린스 사용을 줄이기. 트리트먼트와 린스의 성분은 실리콘입니다.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단연코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안타깝게도 실리콘 성분은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할 수 있으나 두피에 닿을 시 두피 모공을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두피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듬이 해소될 때까지는 되도록 트리트먼트나 리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손상이 심한 머리카락 때문에 꼭 써야 한다면 두피에 닿지 않게 머리카락에만 닿도록 하여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피하기.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은 비듬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한번 나아진 비듬을 재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듬 치료 후에는 가능하다면 이러한 비듬 악화 요인은 피하고 신체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취미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거나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채소를 고루 먹는 것이 도움이 되며 충분한 수면 역시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은 인스턴트 섭취를 많이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비듬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가 잘 안 될 시 만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저는 지금 일반 샴푸 대신 천연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고 약용 샴푸는 일주일에 한 번 사용, 그리고 샴푸법을 바꾸고 비듬 걱정 없이 지내고 있고 머리카락 또한 튼튼해졌는데요. 지금도 비듬 때문에 고생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리기 싫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다르게 비듬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머리카락 빠짐이 심해진다던가 두피에 물집이나 여드름과 같은 뾰루지가 심해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루성 두피염이나 건선일 확률도 무시할 수 없으니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비듬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비듬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듬을 없애고 탈모를 예방하는 샴푸법에 대해서는 옆에 영상 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비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